자, 29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 자, 간접정범 유사설, 즉 원인 설정 행위 시설입니다. 이 견해는 술 마시는 것 자체를 착수로 인정하기 때문에 정형성 그리고 보장성 비판점이죠. 정형성과 거리가 멀고 보장성과 거리가 멉니다. 자, 음주운전 사건이죠. 10조 사망 때문에 사망이 적용되기 때문에 감경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살해 의사로 대마초 흡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10조 사망 때문에 사망이 적용되므로 감경 등을 할 수가 없죠. 자, 원자행 같은 경우는 10조 사망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감경을 할 수가 없고 따라서 책임 능력자로 취급 처벌하고 있습니다. 30번 옳지 않은 것은 3번, 4번. 자, 1번입니다. 자, 예견하고도 무슨 말이죠? 과실에 의한 원자행위죠. 자, 10조 사망이 적용되고 그래서 10조 1항과 2항은 적용이 배제가 됩니다. 맞고요. 음주운전 사건이죠. 음주 만취한 다음 사고를 일으켰다면 감경을 할 수 없다라고 바로 앞에서 풀었습니다. 자, 불가분적 연관설에 따르면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죠. 틀렸습니다. 10조 사망은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즉 과실에 의한 원자행을 과실에 의한 원자행을 10조 사망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10조 사망이 적용되죠. 틀렸습니다. 자, 31번. 자, 원자행 사건이죠. 다음 중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올라가면 살해하기로 공모를 했고 만취 상태에서 찾아갔다는 겁니다. 자, 1번. 자, 만약 살해했다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10조 2항이 적용된다. 틀렸습니다. 10조 사망입니다. 2번. 원자행 사례를 예외로 파악하는 견해에 따르면 이게 뭡니까? 불가분적 연관설이죠. 자, 집에 갔다가 후회하여 다시 돌아온 경우에는 착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벌이다. 맞나요? 살인죄는 예비모가 처벌되는데 그래서 불가벌은 아니고 착수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살인, 예비 또는 음모죄로 처벌이 되죠. 3번 간접정범 유사설이 있습니다. 원인 설정 행위 시설인데 이 견해는 착수와 근거를 원인 행위로 보고 있죠. 자, 이에 따르면 갑이 갔다가 후회하여 다시 돌아온 경우에는 예비모로 처벌할 수 있다. 이 견해는 언젠가요? 여기 만취 상태, 술 마실 때 착수를 인정하기 때문에 따라서 착수가 인정되므로 예비모가 되는 게 아니라 미수입니다. 3번, 4번 착수 시기를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실행행위로 파악하는 견해가 이제 불가분적 관련설인데 이 견해는 이 사례의 경우에 있어서 착수가 없기 때문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지 않죠. 32번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1번입니다. 원인행위 시설 동시전체의 원칙을 따르는 견해죠. 부합하는 견해이다. 그래서 원인행위 자체를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이죠. 맞습니다. 2번 불가분적 관련설입니다. 자, 이 견해에 따르면 착수는 될 수가 없지만 즉 원인 설정 행위 자체는 착수가 될 수 없지만 그 비난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 비난의 근거는 원인 행위 시에 있다 하는 견해입니다. 자, 원인 행위 시설은 정형성 탈락이죠. 보장성 탈락이고요. 자, 4번. 자, 반무의식 상태라는 견해 있죠. 그렇죠? 반무의식 상태설인데 이 학설도 최근에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원인 행위 시설과 불가분적 연관설 위주로 출제가 되었었는데 왜냐하면 왜 두 가지 학설로만 출제가 되었느냐면 우리나라에는 이 두 가지 학설만 취하는 학자들 때문에 그런 거죠. 반무의식 상태설은 오늘날 취하는 학자들이 없기 때문에 출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최근 문제를 보면 이 반무의식 상태설도 출제가 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공부를 해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견해에서는
실행 행위가 이루어지는 한 주관적 요소를 인정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책임 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학자들이 취하지 않는 거죠. 만약에 이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 이 반무의식 상태에서의 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책임 능력이 부정되는 경우는 상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적 해칭성을 안정성을 해친다는 비판 때문에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이 견해는 뭐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일정시대 때 유기천 박사라고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전신이지 전신. 그 전신에서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유기천 박사가 주장한 견해인데 그 사람은 이제 의학 박사 소지자죠. 의사이면서 동시에 법학자였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의 무의식 세계를 좀 알아요. 의사 쪽도 견해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후진들이 그분만큼 똑똑하지 못해서 이 견해를 발전시키지 못한 거예요. 자, 됐고. 자, 다음 33번입니다. 바르게 이어진 것은 정답은 2번. 1번은 간접정범 이해하는 견해, 즉 원인행위 시설이고 불가분적 관련설이고 자, 책임능력 결함 상태에서의 실행행위에서 찾는 견해가 있고 이게 바로 이제 반무의식 상태설이죠. 그래서 이 견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기억합니다. 자, 술을 마시다가 잠들어 버렸다. 이 경우도 미수죄를 인정해야 된다는 비판을 받는 견해가 1번 견해죠. 이제 A가 기억이 됩니다. 원인행위 시설이죠. 자, 이 원인행위가 책임 비난의 근거이고 행위다. 동시존재 원칙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이제 기억번 견해입니다. 이 두 가지는 기억이에요. 책임 능력 결함 상태에서의 실행 행위에 착수가 있고 비난의 근거는 원인 행위다. 이게 니은이죠. 불가분적 관련설이고 착수 시기는 섭취 시가 아니고 폭행 협박 시로 보는 것이 니은 견해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니은. 자, 반무의식이라는 개념 들고 나오죠. 그렇죠? 이 견해에 따르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가 책임 능력이 인정되어서 안정성을 해친다는 견해. 이게 디귿입니다. 그렇죠? 뭐 그다지 어려운 시험은 아니고요. 원래 09년도 사법시험에 나왔던 것인데 해경에서 그대로 베꼈어요. 34번.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1번입니다. 동일하게 처벌하고요. 고의과실 모두 포함되고요. 원인 행위를 실행 행위로 보게 되면 동시존재 유지가 되죠. 원인 행위에서 찾는 견해는 책임 능력 결함 상태에서 구성 요건 행위를 시작한 때 그게 아니죠. 원인 행위 시에 차르게 되면 원인 행위 시설을 착수로 봅니다. 틀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 35번.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1번입니다. 대마초 사건 아시죠? 살해할 의사로 대마초 한 사건 10조 사망이 적용됩니다. 음주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10조 사망이 적용됩니다. 위험 발생을 예견하지 못한 경우에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10조 사망을 적용할 수가 없다. 적용된다니까요. 그 다음 예외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심신 상태에서의 실행 행위를 개시한 때로 착수 시기를 잡죠. 자, 원인 설정 행위에 따르면 정형성을 무시했다는 비판점을 받죠. 자, 36번. 다음 중 틀린 것은 정답은 1번. 자, 10조 사망에는 고의과실 모두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견하고라고 법조문은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를 포함시킵니다. 우리 판례가. 그래서 이 경우도 원자행으로 처리합니다. 10조 사망으로. 틀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 판례가 그렇게 봐요. 판례가.
그래서 고의 과실을 모두 포함시켜 버립니다. 분명 법조문은 예견하거라고 되어 있지만 가벌성은 10조 사망의 사망을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가벌성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죠. 자, 원자행에 대해서는 책임 능력자로 취급해서 처벌하고 있죠. 자, 이 밑에도 평소 난폭한 사람인데 술 마시면 난폭한 행위를 하고 있는 자인데 역시 술을 많이 마시고 살해했다고 할 때 원자행 사건을 적용해서 갑에게 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사람입니다. 과실로 지금 술을 마셨기 때문에요. 37번.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1번에 10조 사망이라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고 과실도 포함시키고 자기 부작위 모두 포함시키죠. 틀렸습니다. 10조 사망 때문에 책임 능력자로 취급되어 처벌되므로 감경 조각되지 않습니다. 자, 38번 마지막 문제네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문제를 섞어놨기 때문에 답은 두 개입니다. 4번, 5번. 1번. 자, 원자행은 원인 설정 행위가 책임 능력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의미다. 아니죠. 책임 능력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죠. 왜? 술 마실 때는 술 마시는 행위. 술 마실 때는 맨정신이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책임 능력이 있는 상태인 겁니다. 형법은 예견한 경우뿐만 아니라 예견할 수 있었는 경우에도 명시하고 있다. 형법은요. 형법이라는 법조문은 예견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은 명시하고 있지 않아요. 판례는 이걸 포함시키지만 실정법은 예견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금 봤잖아요. 여기서 10조 사망은 예견만 되어 있단 말이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없어. 근데 판례가 이걸 인정한다니까요. 자, 3번. 자, 동시존재 원칙을 예외를 인정한다는 비판도 갖고 있다. 이 비판은 원인 설정 행위가 아니고 불가분적 연관설에 대한 비판입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르면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거를 포함시키죠. 그래서 제가 2번하고 4번 실정법과 판례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실정법은 예견만 되어 있지만 판례는 요 예견할 수 있었는데를 포함시킨다. 꼭 알아두시고, 자, 불가분적 관련설은 예외를 인정하죠. 불가분적 관련설은 착수 시기를 원인 설정 행위로 보는 게 아니라 책임 능력 결함 상태에서의 실행 행위로 보고 있죠. 자, 그런 점에서 틀립니다. 자, 됐네요.